한편 태그실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지. 대체 왜 우리는 고 최진실을 잊지 못하나? 8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남자들의 첫사랑, 이상형 1위. 모든 여성들이 최진실 씨의 패션을 따라했고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 스타가 앵글을 댔더니 저 뒤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얼굴이 이거다. 최진실 씨 작품하면 단연 이 작품을 꼽을 수 있잖아요. 최고 시청률 56.2%.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분석금이 무려 5억으로. 제2의 연기 인생을 펼치고 있던 최진실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악성 루머에 또 시달리기도 했던 거지. 30억 사채 루머 때문이라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라고.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지도 잘 제가 느끼게 됐었는데 후회가 좀 많이 남는 것 같고요. 8년 전 이맘때였죠.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인데요. 지금도 채널을 돌리면 환하게 웃는 최진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8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드라마, 영화를 통해 온 국민과 기쁨, 슬픔을 함께한 배우이기에 더욱 그녀를 떠나보내기 힘든데요. 고 최진실 씨 사망 8주기를 맞아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최진실 씨를 둘러싼 의혹,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최진실 씨와 함께 생전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김대호 기자를 모셨는데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좀 많으시죠? 뭐 저는 이제 그 최진실 씨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 뭐 사람들이 좀 슬프게 기억하기보다는 좀 그녀와의 좋았던, 기뻤던 추억들을 좀 많이 개인적으로도 되살리려고 하고 있고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991년도에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로 이제 원래 이제 입사를 하면 어려운 일을 하게 시키잖아요, 데스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최진실 씨 인터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까지도 이제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 기자 생활은 거의 최진실 씨와 함께했던 시기이지 않았나 하는 마지막에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걸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첫사랑이자 또 함께 수다 떨고 싶고 또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이고 싶은 옆집 언니 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풍문, 대체 왜 우리는 고 최진실을 잊지 못하나? 우리가 그녀를 지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공개 X파일까지 오늘 모두 공개됩니다. 네, 최진실 씨는 떠났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90년대를 휩쓴 스타라 그런 것 같습니다. 90년대 아이콘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인기를 이끌고 있었죠. 저 하는 프로도 물론 뭐 예능인은 아니시지만 네. 또 예능 프로 나오면 또 맞아요. 어느 예능인 못지않게 뭐 맞아요. 이영자 씨랑 특히 친해가지고요. 막 맞아. 목으로 막 훌라후프 돌리고 이런 건 이영자 씨보다 더 잘 돌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무릎팍도사 최고 시청률 나온 편이 최진실 씨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고마운 분이고 뭐 히트 메이커고요. 뭐 요즘에 뭐 지금 활약하는 모든 스타들 뭐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뭐 다 합친거나 곱하거나 제곱하면 최진실 씨의 인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유일하게 24년 방송하면서 유일하게 사인받은 사람이 최진실 씨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초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여자 스타들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말 그 쟁쟁한 그 경쟁 라이벌들이 많았었죠. 뭐 김희애 씨, 뭐 김혜수 씨, 이미연 씨, 기타 등등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뭐 다른 스타들, 여자 스타들과는 좀 외모 면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서구적인 그런 매력들을 지닌 배우들이 많았었는데 이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친근했죠. 동네 말괄량이 소녀 맞아, 같았던 맞아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말 그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찍을 때는 정말 그
아무것도 철없는 이제 신부 같은 모습도 나타나고 내조 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또 이제 신데렐라를 내세운 이제 그 이 드라마를 할 때는 굉장히 또 청순한 매력도 선보이고 여러 가지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던 스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뭐 최진 씨보다 외모가 뛰어난 분, 솔직히 연기력만 갖고 해도 뛰어난 분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최진 씨는 그 역경과 고난을 딛고 오똑 섰다라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인생을 극복했다라는 점에서 대체 불가가 좀 없는 거죠. 이 최진실 씨를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됐다라는 유형의 전형적인 스타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사실과 아예 다른 완벽한 오해라고 해요. 사실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기까지 정말 숱한 좌절을 많이 겪었고 많이 얼굴을 알려지기까지도 정말 많은 좌절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좀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최진실 씨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일찍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려서 결별한 이런 상황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최진실, 최진영 남매를 데리고 어렵게 살았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꿈이 연기자였지만 사실 쉽게 연예인 데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끼는 감출 수 없죠. 그래서 결국 20살 때 좀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K본부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데뷔가 좀 허무하게 좌절되고 말아요. 아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최진실 씨를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네. 시험에는 한 번에 합격을 했죠. 아. 근데 문제는 좀 가난한 살림 때문에 6개월의 뭐 이런 연수비가 필요했나 봐요. 그 38만 원을 내지 못해서 데뷔가 좌절됐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공채 탤런트 제도가 좀 문제점이 많았었죠, 예전에도. 그래서 이제 뭐 전속 기간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수입 부분은 뭐 30만 원, 15만 원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연료 전혀 받지도 못했는데 그때 그 시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이 연수 뭐 연수비 형태로 해서 이제 그 한 38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모양인데 아마도 최진 씨 성격에는 그 돈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그 손을 빌리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제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는 38만 원 때문에 네. 몇십억을 손해본 거요. 맞아요. 그래서 물러섰나요? 아니요. 최진실 씨는 그 이후에도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는데 당시 동생 최진영 씨가 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최진실 씨는 최진영 씨의 소개로 이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희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이 바로 당시 광고 메인 모델이자 탑스타였던 김희애 씨의 원샷을 빼앗아 버린 우와. 우와. 아, 근데 사실 보조 출연자로 나와가지고 원샷을 빼앗는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하극상이잖아요, 이거는. 그 사실 애초에 섭외할 때 그 비용 차이도 엄청날 거고 섭외비 차이도 엄청날 텐데. 연예가 이렇게 냉정해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콘티가 정확히 있어서 광고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레임 단위로 뭐 한다고 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애초에 그걸 다 뭐 당일 나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 출연자는 요 정도 역할로 찍을 것이다라는 걸 짜고 가는 것이기 사전에 때문에 다 짜고 비중이 하는 거죠.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원래 콘티는 정확하지만 그 감독님이 보는 눈이 뛰어나신 거죠. 그렇죠. 앵글을 댔더니 저 뒤에서 반짝이는 그녀의 얼굴이 이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 셰프 감독 같은 경우에 원안 자체가 콘티 원안 자체가 이제 김희애 씨 그 단독 그 샷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감독의 눈썰미가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좀 안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CF나 아니면 콘티에 대해서 본인이 똑같이 해냈어요. 연습을 해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그 연습하면서 한 그 모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현장에서 김혜 씨의 원샷을 뺏은 건지 김혜 씨도 뭐 대단하신 분이기 그쵸. 때문에 웬만하면 놓치지 않는 분 아니에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 분 아니에요. 놓치지 않아요. 네. 김혜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김희애 씨가 그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좀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A안 콘티를
그 진행을 한다고 이제 김희애 씨에게는 이제 그 섭외를 했겠지만 곧장 이제 현장에서 비안을 이제 그 박경상 감독이 내놓으면서 이제 김희애 씨에게 요것도 한번 찍어보자 정도로 해서 이제 아마 찍었는데 그것이 이제 A안은 폐기가 되고 이 최태희 씨가 이제 있는 그런 이제 비안이 그래도 채택이 김희애 선배님이 진짜 착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지. 만약에 아니, 실제 성격 무슨 저런 일인지 여배우였으면 모르잖아요. 저봐 그렇게 갔을 거예요. 아니 하는지 몰라요.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CF 감독님의 어떤 그 위상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컸어요. 다르죠, 지금과. 사실 뭐 현장에서 충분히 독보적. 뭐 시안을 바꾸거나 모델의 어떤 그 컨디션이 마음에 안 들면 촬영 날짜를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위력이 굉장히 했었던 때라 뭐 만약에 본인이 뭐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이미 또 연예인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표현을 다 할 수 있었던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보면은 어쨌든 CF 감독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분이 일을 받아서 하는 건 결국 광고 주잖아요. 광고라는 건 돈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요즘 예를 들어 대세가 예를 들어 뭐 혹시 요즘 설현 씨 많이 할까 설현이다 해서 설현 씨를 하는 걸로 했는데 아주 신인의 어떤 걸그룹이 와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찍었다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아 그래서 A안, 지금 안 B안 찍었다 그러잖아요. 찍어놨네. A안 찍고 맞아요. B안이 좀 그래서 이제 그 박경상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비안 찍은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주, 그 광고 회사에 1안과 2안, 그러니까 1안에는 이제 김희애 씨 단독 컷, 그다음에 B안에는 이제 최진실 씨와 함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내미는 거죠. 그래서 한데 이 광고주 자체가 이 김희애 씨 단독 컷보다도 오히려 최진실 씨가 들어간 비안에 대해서 눈을 떼질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안이 선택이 되어졌는데 결국 이제 박경상 감독 같은 경우에 조금 자신이 그 비안을 생각해냈지만 결정은 이제 광고주한테 하면서 결국은 박경상 감독도 그 자리에서 이제 최진실 씨의 가치나 미래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나. 네. 야. 광고주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A안이나 B안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유부단하네. 그러니까 낙성된 김희애 이유가 씨 있어. 보고도 눈을 못 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광고 한 편으로 최진실 씨가 탑스타로 등극이 되는 케이스가 된 건가요? 이 작품을 시발점으로 해서 정말 대박이 터진 일이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최진실 씨의 운명을 바꿔놓은 또 하나의 광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CF 촬영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박경삼 감독에게 최진실 씨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받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님, 저 S전자 전속 모델 됐어요.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대단하죠. 아니 신인이 그런 큰 그룹의 그러니까요. 광고 네. 계약 모델이 됐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정말 꿈만 같은 네. 일이죠. 박경삼 톱스타들만 감독의 하는 건데. 그 CF를 보고 제2기획의 후배가 최진실 씨를 소개해달라라고 오. 하면서 이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정말 햇병아리인 이 신인의 전속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된 건데 단번에 30만 원 출연료를 받던 사람이 1,500만 원. 와우. 어머. 50배. 우와. 그러니까 느낌 하니까를 버금가는 유행어를 왜 숟가락을 언제 갑자기요? 그러겠어요? 비슷할 거예요. 그 당시 느낌 하니까를 버금가는 유행어. 큰일날 발언을 할 느낌 모르시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고 나서 스스로 아마 최진 씨가 계속 쓰면 따라하지 마 이거. 따라하지. 남편 퇴근 시간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 씨 그 CF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88년이었는데 데뷔하면서 지금 김지민 씨가 얘기했듯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멘트 하나가 전 국민을 열광을 시켰고요. 어쨌든 이때가 나이가 갓 20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방송가에 쟁쟁한 그 얼굴을 많이 알린 스타 배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스타 배우들을 잠재우는 이 CF 하나로 한 방으로 일거의 그 신데렐라가 된 케이스가 바로 최진실 씨. 전형적인 캔디 스토리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면 최진실 씨가 배우 데뷔를 한 건 언제입니까?
드라마 옥중화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이병훈 감독 눈에 띄어서 이제 배우로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비화가 숨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병훈 감독님 하면은 뭐 옥중화 그럼 요즘 좀 주춤하니까 그렇지만 대장금, 대장금. 이슬한 사극 뭐, 감독님. 예, 뭐 MBC 쪽의 사극은 거의 다 뭐 그분이에요. 복식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히트 많이 치시는데 역시 히트 메이커는 다 보는 눈이 다르죠. 근데 최진실 씨가 아니 이병훈 감독 좀 새로운 사람 없나 찾고 있는데 최진실 씨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MBC 일요일 밤에 대행진에서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이제 힌트 같은 거에 나오셨어요. 근데 단역이었는데 그걸 보고 와. 이병훈 감독이 이야, 찝어낸 거죠. 진짜. 근데 그 이병훈 감독 눈도 대단하지만 최진실 씨가 어디 있어도 빛나는 보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진실 씨에게는 이제 한중록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좋은 감독 그다음에 또 이제 좋은 작품을 만났다는 것과 함께 이 최진실 씨의 그 반짝했던 인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이제 옆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고 배병수 씨를 이 작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만나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당시 배병수 씨는 최진실 씨 못지않게 유명한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캐릭터가 분명하신 분이라 저도 이제 뭐 기억을 하고 저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꽁지머리라고 하죠. 머리를 묶고 다니시는 스타일이고 주로 화이트 정장을 좀 잘 입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되게 호리호리하면서도 인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렇죠. 배병수 씨는 최진실 씨 만날 무렵만 해도 이렇게 배병수 사단이라고 엮을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배병수 씨가 최진실 씨를 발탁하면서부터 같이 커간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뭐 최민수 씨라든가 뭐 엄정화 씨도 키웠고 뭐 이영애 씨라든가 이병헌 씨 이런 많은 그 스타들을 지금은 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을 당시에 아우러서 소위 배병수 사단이라는 그런 소속사를 이끌어 왔는데 이분의 가장 특기할 만한 게 뭐냐면 90년대 초에 사실은 연예가의 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사실상 정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SM, YG 그래서 사실은 방송과 거의 대등해요. 막 가불이라지만 솔직히 어디가 갑인지는 모르겠고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니지먼트사가 더 갑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매니저들이 방송 눈 밖에 나면 아예 그냥 옛날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누구누구 매니저 출입 금지, 문해. 뭐 예를 들면 출연을 번복한다거나 뭐 이러면 제가 그때 막내 작가를 아는데 그러면 누구 매니저 출입금지라고 써붙여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웬만하면 다 출입금지예요. 문자가 바뀌고 그랬는데 배병수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자기 연기자들이 좋은 배역 또 이미지에 손상을 안 가기 위해서 방송에서 언성도 많이 높였고 싸움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깜짝으로 유명했어요. 맞아요. 뭐 PD하고도 그렇게 자주 이제 언쟁이 붙을 정도니까 뭐 언론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물론 이제 친한 기자들이 몇 명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단에 소속된 그 연예인에 대한 기사를 썼을 때는 항상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항의도 하고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또 매니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편이었죠. 좋은 매니저. 그렇죠. 매니저로서는 아주 훌륭하고 제작진은 아주 힘든. 그 불같은 성격은 사실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최진실 씨를 톱스타로 키우는 과정에서도 이제 스타와 매니저 사이에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최진실 씨는 매니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좀 충돌이 있어서 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진실 씨도 이렇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절대 지거나 물러서는 성격이 아니고 이영자 씨조차도 나는 진실이랑 만나면 두렵다. 홍진경 씨는 그 모임이 또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잡버클럽. 홍진경 씨는 들어갈 때 뭐 이영자 씨, 최진 씨 신발만 보면 안 돼요. 있으면 들어가다 겁이 덜컥 났다는 거예요.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정도로 기가 센 분이었는데 최진 씨 출연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배정수 씨가 배우 김희애 씨와 싸움을 벌여가지고 경찰서까지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김희애 씨. 그 김혜희 씨와 지금 안 좋아요. 김희애 씨랑. 첫 만남부터가 운명이었네요. 무슨 일이지? 이 사건은 방송 관계자한테 뭐 다 퍼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H호텔 그 앞길 그 차 안에서 배병수 씨와 최진실 씨가 이제 뭐 작품 문제로 좀 의견 충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좀 세워놓고 그 안에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뒷차에
김혜 씨가 타고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무슨 우연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진 씨하고 뭐 물론 매니저하고 연기자하고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하필이면 그 뒤에 김희 씨 차가 있었단 말이죠. 앞차가 빨리 지나가야 김희 씨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빵빵거렸더니 배병수 씨가 여지없이 그 불같은 성격을 발휘하고 문 열고 나와서 김희 씨 차를 발로 차버린 거죠. 왜 빵빵거리느냐, 좀 기다리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언쟁이 생긴 거예요. 아니 배병수 씨도 매니저면은 김혜 씨가 이제 최진 씨의 동료 배우라는 걸 알고 선배라는 걸 알 텐데 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배병수 씨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긴 합니다만 조금 제가 이제 배병수 씨 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김혜 씨가 그 시대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김혜 씨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었어도 분명히 그렇게 배병수 씨가 그 화를 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하면 배병수 씨 같은 경우에 뭐 일화입니다만 만약에 그 뭐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촬영장에 늦게 도착을 했으면 당연히 욕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한데 그 대신에 배병수 씨는 대본을 가지고 이제 PD한테 따지는 거죠. 대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늦었다. 늦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대본이 왜 이렇게 하면서 화제를 전환시키게. 자던 작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케이 났는데 왜 또 이러지? 자, 어쨌든 이런 배병수 씨의 괄괄한 성격 때문에 네. 사실은 엄정화 씨 데뷔 무대가 무산될 뻔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최진 6명이 생각나네요. 그 최진실 씨를 이제 그 스타덤에 올려놓은 이후에 그 후계자를 양성을 조용하게 했죠. 그래서 엄정화라는 그 신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압구정동에 비상구가 없다라는 영화에 출연을 시키고 나서 가수로서 키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병수 씨가 최진실 씨 뭐 기타 등등의 최민수 씨 뭐 이런 배우들로 인해 가지고 영화 관계자들이랑 굉장히 친했죠. 그리고 이제 강유롱 기자님이 몸담았던 그 신문사하고도 굉장히 친했는데 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이제 영화제에서 시상식에서 이제 그 엄정화 씨의 데뷔 무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시상식 무대라 그러면은 그리고 좀 언론사가 주최하는 거라면 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최고 인기 가수를 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 신인 가수를 이렇게 딱 배치했다는 건 처음부터 관심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영업력은 확실히 뛰어나셨나 봐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엄정화 씨를 출연을 안 시켰다면은 최진실 씨가 그 시상식에 안 갔겠죠. 전문 용어는 이제 끼어 팔기. 스타일이 그런 1+1. 하지만 결국 엄정화 씨는 시상식 무대에 설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배병수 씨의 깐깐한 스타 마케팅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시에 제가 영화상 시상식 하는 그 실무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엄정화 씨는 완전 신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영화 시상식 하면 탑 스타 가수의 한 2팀 정도를 불러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잠시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시상식 중간에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엄정화 씨를 출연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배병수 씨가. 그런데 이제 우리도 물론 뭐 최진 씨나 최민수 씨나 뭐 스타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계는 좋았는데 그건 좀 무리한 요구지만 그래도 최진실 씨와 최민수 씨 이런 그 쟁쟁한 스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정화 씨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그런데 신인이니까 1절만 부르고 끝내자. 근데 그것도 마다한 거죠. 그것도 배병수 씨는 싫다. 반쪽 무대는 싫다. 이렇게 대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 굉장히 지금 배병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일적인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고 소속된 자신의 어떤 연예인들을 스타를 위해서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했던 능력 있는 매니저로 거론이 되지만 이런 면 때문에 오히려 이 업계에서는 많은 분들의 미움을 샀던 분으로도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최진실 씨는 배병수 매니저로 인해서 법원에까지 출두하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병수 씨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당시에. 네.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최진실 씨의 매니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참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기자들까지 이제 다른 재판과 같은 게 출입이 됐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체 이 방청객 없이 이 최진실 씨의 명예나 뭐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공개로 이제 재판이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와. 근데 배병수 씨는 그러면 어쩌다가 피살이 된 거죠? 그때가 아마 그 한 12월쯤이었을 거예요. 최진실 씨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였고 또 이제 소속되어 있던 연예인도 역시 뭐 그 이야기 됐지만 이제 엄정화 씨, 그다음에 또 최민수 씨,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독보 형제 씨도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배병수 씨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런 그 방송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궁금증을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배병수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방송 관계자들이 모두 혹여나 괜한 불똥을 튀지는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종되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매일 보이던 배병수 씨가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흥흉한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병수 씨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방송사나 신문사나 뭐 기업가 사실 그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아니면 소속사 연예인들하고 개런티 문제 때문에도 좀 갈등이 좀 있었고 이러던 중이었기 때문에 실종이 되고 나서 안 나타나니까 뭐 진짜 살해됐다는 소문도 났지만 뭐 누군가가 배병수 씨를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방송과 뒷거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연루돼서 어딘가에 지금 사라졌다. 이런 아주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당시 경찰에서 배병수 씨 집을 이제 수색한 결과 여기저기서 좀 격투의 흔적이라든지 혈흔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실종 11일 만에 배병수 씨 살해범이 전격 체포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최진실 씨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에서 배병수 씨 집을 이제 수색한 결과 여기저기서 좀 격투의 흔적이라든지 혈흔의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실종 11일 만에 배병수 씨 살해범이 전격 체포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최진실 씨가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범인이 바로 배병수 씨의 그러니까 최진실 씨의 운전을 해주고 간단한 스케줄을 체크하는 로드 매니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병수 씨, 최진실 씨, 그다음에 로드 매니저 이런 관계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신 거지? 그 살해자인 전용철 씨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배병수 씨의 권유로 이 매니저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배병수 씨가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았고 무시를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책을 하는 면이 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좀 앙금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냥 뭐 배병수 씨를 그냥 혼내주려고 했지만 살려뒀다간 보복을 할 것 같아서 살해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증언이었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자신을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용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배병수 씨 밑에서 일한 게 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굉장히 이제 카드 빚으로 인해 가지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성인 오락실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난 이제 김모 씨와 함께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참 그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배병수 씨가 살해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범인들을 이 지방에 있던 범인들을 압송해 온 날짜가 12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수사를 마치고서 곧바로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시점이 곧바로 이제 그 배병수 씨가 유기된 장소로 가는 건데 그 날이 이제 12월 24일인데 하필이면 최진실 씨의 생일이었죠. 최진실 씨의 생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체 유기 장소가 이 최진실 씨가 드라마 촬영을 했던 야외 촬영 장소 인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최진실 씨 매니저를 하면서 현장을 잘 알고 있었고 그곳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배병수 씨의 주검을 그곳에 이제 유기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공포스러웠죠.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신인 시절부터 톱스타가 되기까지 정말 동고동락한 매니저가 살해당한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을 텐데 이 매니저를 살해한 살인범도 로드 매니저라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제 배병수 씨가 이제 살해당하기 전날에도 그 최진실 씨가 이제 그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병문안을 이 배병수 씨가 가기도 했었는데 이 사실 그때 당시가 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만 배병수 씨가 실종됐을 때도 굉장히 최진실 씨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이 살해됐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거의 몸져 누운 상황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꿋꿋이 이겨냈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우뚝 선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진실의 연기 인생을 살펴보면 퇴보가 없습니다. 늘 앞으로 나가는데 오죽하면 흥행보증수표라는 말이 최진실 씨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작품이든 대박을 친다는 말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뭐 최진실 씨 작품하면 단연 이 작품을 꼽을 수 있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노래 다 함께. 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나도 안다, 내가 그거. 지금 여기 어떻게 알지? 눈앞에서 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다 이게 맞춰보니까 못하겠어. 그 최수종 선배님이랑 같이 했던 드라마잖아요. 질투. 질투하면 이제 음악과 유턴, 네, 그리고 360도 마지막. 그러면서 그 드라마 마지막 씬을 또 찍고 있는 걸 또 메이킹을 보여주는 최초의. 그걸로 뭐 시청률을 알려드리면 제일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알 수 있는데 최고 시청률 56.1%. 요즘 이제 박보검 나오는 드라마가 20% 넘겼다고. 물론 그때랑 환경이 다르지만 엄청 대박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 2배를 찍고도 한 6% 정도가 더 나온. 뭐 다 이때는 뭐 다 짜자라자자자자 하면 다. 저도 지금 아는 거 보면은 진짜 엄청 이게 마지막 대사가 영호야 나 더 이상 질투하기 싫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데 개그맨들이 되게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영호야 나 더 이상 토하기 싫어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패러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겠다. 그만큼 인기 있었던 뭐 완판 스타라는 말도 이제 최진실 씨 덕분에 만들어진 단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똑단발 또 엄청 유행했었던 기억이 있고 똑단발. 머리띠, 뭐 수영복 이런 것들 패션 아이콘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똑순이 역할을 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M사의 사랑 그대 그리고 나라는 작품이었는데 제가 이 작품 촬영을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포항 쪽 영일만 쪽 바닷가에 찍었거든요. 제가 현장 촬영도 취재도 갔었는데 최진실 씨가 여주인공이었고 뭐 연기자 선배님 김혜자 씨랑 박원숙 씨, 송승헌 씨가 그때 완전 신인이었거든요. 송승헌 씨도 이제 그때 그 드라마 출연했고. 그러니까 송승헌 씨가 남자 셋 여자 셋 끝내고 바로 전극으로 했던 그 드라마입니다. 최불암 전현님. 근데 기자들이 현장에 취재 갔을 때 송승헌 씨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렇죠. 최진실 씨만 인터뷰를 좀 했고 나머지 이제 뭐 박원숙 씨라든가 김혜자 씨 대선배들을 인터뷰했고 송승헌 씨는 그냥 뭐 신인이니까 거의 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의문의 굴욕이네. 네, 근데 뭐 최진실 씨가 그때 나오면 무조건 히트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60%. 야, 아까 56% 가볍게 뛰어. 박보검 3배. 대단한 분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와 그대 그리고 나의 물론 공통점 최진실 씨가 나왔다고 있는데 뭘까요? 공통점. 드라마. 최고 시청률? 그건 뭐 지구. 상 받은 거 아닐까요, 혹시? 네, 최진실 씨가 이걸로 두 개 다 연기 대상을 연기 이전에 대상. 귀여운 배우, 뭐 호감형 배우, 뭐 CF 퀸에서 이제 연기력. 사실은 배우가 연기력으로 대상을 받는다는 게 최고 영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력과 인기 두 가지를 다 인정받은 드라마가 되죠. 네, 숱한 역병 속에서도 늘 환하게 웃던 최진실 씨. 하지만 끝내 충격을 안긴 채 우리 곁을 떠나고 마는데요. 네, 2008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화려한 복귀를 해서 제2의 연기 인생을 펼치고 있던 최진실 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죠. 또 당시에는 그때 준마를라 열풍에 힘입어서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국민 배우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누나가, 친구가, 딸이, 언니가 마치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것 같은 그런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대체 왜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무엇인지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녀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최진실 씨가 뭐 톱스타가 아닌 여자로서 가장 행복했던 때도 그렇고 또 가장 불행했던 것도 아마도 결혼 생활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최진실 씨를 송두리째 마음을 빼앗은 남자가 바로 스포츠 스타죠. 야구 선수 조성민 씨였는데요. 되게 기억나는 게 탑스타와 스포츠 스타의 만남이라서 되게 큰 화제였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또 어떻게 만났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조성민 씨가 일단 박찬호, 임선동 이 세 명이 빅3였어요. 네. 그 애가 가장 야구 투수가 풍성한 해였거든요. 대한민국 야구 사상. 맞아요. 조성민 씨가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일본 프로야구의 자존심에 일지명 선수가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K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여배우가 이상형이다라고 공개 선언을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최진실 씨였습니다. 이상형 그렇게 공개 선언하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스포츠 스타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국 남자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약간 세기의 만남이 된 것 같아요. 성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각자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말해서 뭐 합니까? 말해 뭐해. 두 분은 이상형이야. 굉장히 서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굉장히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톱 클래스의 스타와 스포츠 스타와 또 톱 배우와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특히 뭐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조성민 씨 집에서 특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성민 씨가 결혼을 못하게 반대를 하니까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수면제 배가를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결국 2000년도에 세계 결혼식이 올려집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결혼에 꼴이 난 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첫 아들 환희 낳고 정말 예쁘게, 그리고 둘째 또 임신해서 행복해하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조성민 씨가 이제 아주 특별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바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를 하는, 우리 이혼했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일본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성민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요미우리 자이언트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만큼 몸을 혹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 대한 그 재활 치료를 받아야만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조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고 또 이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조성민 씨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최진실 씨의 주장은 이랬어요. 조성민 씨에게 심 씨라는 내연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조성민 씨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 심 씨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결코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실 씨가 자꾸 의심을 거두지 않고 결국은 최진실 씨가 경찰을 동행해서 심 씨의 집을 뭐 덮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최진실 씨가 오해를 했다는 말인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조성민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최진실 씨가 걱정이 돼서 남편의 차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심 씨가 사는 빌라에 주차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마 그 집을 들어갈 수는 없어서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아서 뭐 끝끝내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렸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었어요. 아니, 여기부터 말이 약간 차이 나는 게 조성민 씨 말에 따르면은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덮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끄러미 지켜보다 나왔다는 최진실 씨 주장이랑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좀 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날 밤에 최진실 씨 옆에 이제 선배 배우죠. 나한일 씨가 함께 있었다는 건데 조성민 씨는 이 나한일 씨를 경찰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뭐 당당했다면 이렇게까지 펄쩍 뛸 필요도 없고 그냥 설명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날 밤에 어디 있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조성민 씨는 그날 밤에 선배 집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선배가 또 하필이면
아까 거론된 그 심 씨가 사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어쨌든 네 여기서 일단 뭐 논란은 좀 마감이 되긴 하는데 의혹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진짜 의혹이 많이 남네요. 아니 조성민 씨의 그 돌발 기자회견을 보고 최진실 씨는 가만히 계셨어요? 네, 그 최진실 씨가 이제 그 조성민 씨의 입장 발표가 있자마자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다툼의 원인이 이제 그 조성민 씨에게 있다라는 이제 유책 사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성민 씨는 강력하게 기자회견에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최진실 씨는 이혼은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최진실 씨 입장에서도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 최진실 씨가 그 둘째를 임신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희나 여러 가지 그 아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기 때문에 그 조성민 씨가 이번 일로 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복귀를 했으면 하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한 편이죠. 최진실 씨도 그렇게 그 심 씨라고 하는 분 빌라에 이렇게 가서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럴 정도면은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하지만 이제 그 최진실 씨는 또 남다른 이 가족사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 이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 회복이 끝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얼마 만에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계기라고 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환희 군의 생일을 앞두고 이 조성민 씨가 최진실 씨의 집을 들렀다고 합니다. 이제 별거 생활 중이었을 때요. 그때 이제 이혼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폭행 사건입니다. 한밤에 큰 다툼이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조성민 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제 이 날이 아들 환희 군의 생일 이틀 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일 선물 겸 이런 걸 좀 논의하기 위해서 새벽에 갔었는데 오랜만에 두 사람이 이렇게 술잔을 사이에 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싸우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사실 서로의 뒤에서 말한 얘기를 보면 상황이 너무 다른 건 거죠. 일단 최진실 씨의 주장을 내렸는데요. 아이들 방에 자신이 감금이 된 채 조성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조성민이 운동화를 신은 그 상태로 발로 수차례 발길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성민 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죠. 네,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성민 씨 입장은 나는 감금한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 다만 실랑이를 벌이다가 둘 다 다쳤다. 나도 여기 팔이 물려서 피해자다. 이렇게 쌍방 폭행을 주장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사건에 최진실 씨 어머니랑 동생인 최진영 씨가 좀 얽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싸움이 그 당사자들 2명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 지인의 딸이 이 장면들을 목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조성민 씨와 이제 최진실 씨가 크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크게 다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어머니와 이제 그 동생에게 진영 씨에게 이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최진실 씨의 어머니와 이제 최진영 씨가 이 조성민 씨와 함께 살던 그 아파트에 도착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이 갈등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더욱더 번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 당일날 이제 싸움이 벌어졌던 그 순간은 굉장히 시끌시끌했고요, 현장이.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근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만 해도 조성민 씨는 그냥 시끄럽게 부부싸움을 하니까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또 연행이 됐고 바로 그래서 이 경찰 신고는 그 수희 아저씨가 그걸 싸우는 걸 보고 했다고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진실 씨와 최진영 씨가 각각 전치 3주 진단을 받게 돼요. 몸도 몸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이 사건의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최진실 씨의 멍든 얼굴과 또 아수라장이 된 집이 진짜 만천하에 공개가 됐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최진실 씨가 이제 누워 있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멍들어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 한 장의 사진만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다 추측이 갈 정도인데 어쨌든 최진실 씨가 그 상황을 결국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장면도 공개를 했고요. 조성민 씨는 강금 폭행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보여줬고요. 최진영 씨도 어쨌든 매형과 그 천암 관계이지만 누나하고 얽혀서 그 당시에 몸싸움을 벌였던 상황이 말리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상처를 입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먹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최진실 씨는 치명타를 입게 되죠. 이 한 광고주로부터 명예훼손을 시켰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델료를 일부 이제 그 돌려주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정에서 이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협의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함께 한 지 3년 9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별거 생활을 빼면 둘의 결혼 생활은 2년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조성민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지낸 기간은 불과 5개월 남짓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을 줄은 몰랐네요. 왜냐하면 3년 9개월이란 시간이란 것만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되게 화려하게 맺어진 커플치고 너무 참혹한 결말로 이제 나아갔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깝고 여성의 한 명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이입도 되는 점도 있고 그렇고요. 근데 이혼 후에 또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최진실 씨는 뭐 이혼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연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펼쳤죠. 2005년입니다. 드라마 장밋빛 인생을 통해서 연기 변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2007년에는 이제 좀 마음의 어떤 짐을 덜어낸 밝은 모습으로 전 남편인 조성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바로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비록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해서 아이들에게만큼은 뭐 멋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길 바란다.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누가 먼저 재혼을 하든 진심으로 축하해주자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해서 또 훈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을 조성민 선수도 다 봤을 것 같은데 조성민 선수의 답은 없었나요? 그 당시 조성민 선수는 하나에서 그 불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죠. 이제 역시 이제 이런 내용을 읽었겠죠, 봤겠죠. 이제 그에 대한 조성민 씨 답은 당시에 재혼이었어요. 재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진실 씨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 재혼하면 축하해주겠다라고 쿨하게 인터뷰를 했었지만 막상 진짜로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성민 씨의 재혼 상대가 최진실 씨가 의심을 했었던 바로 그 심 씨라는 점입니다. 너무 충격이다 진짜. 그런데 사실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후에 두 분이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그 당시에 그 이혼 갈등이 있을 때 두 분이 뭐 내연 관계였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뭐 물증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하기 조심스러워지긴 하지만 최진실 씨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건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미 이제 조성민 선수가 재혼을 한 지 2년이 넘었다라는 소식이었었고 또 최진실 씨와 헤어진 지는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재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진실 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재혼한 지 2년 됐다라는 거는 미리 결혼을 했다라는 건가? 결과 중에? 그러니까 알려진 거는 3년 만에 알게 된 3년 만에 알려진 거지. 그런데 이제 최진실 씨가 사실 이로부터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바로 벌어진 게 최진실 씨 사망 소식 아니에요. 느닷없이 네. 벌어진 이 사망 소식 때문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최진실 씨는 만약 또 우울증이라든가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 한 1년 정도 이렇게 뭐 고통을 받아오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한 극단의 선택을. 근데 되게 조용히 이혼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막 사실 치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되면서 화경을 겪었고 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인생의 스트레스가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 와중에 또 알고 보니 그 사람과 다시 재혼했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던 그녀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 번이나 충격이 크게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배우로서도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인생을 고추 세웠죠.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이제 남편의 재혼 사실을 저에게 이제 처음으로 알렸는데 그때 전화를 했는데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면서 굉장히 허망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가족에 대한 문제 이것들이 힘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진실 씨의 죽음이 30억 사채 루머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보통 누군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한두 가지 사례만 가지고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기를 압박해 왔을 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다가 결국에는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 절친이기도 하죠. 후배죠. 정선희 씨. 개그우먼 정선희 씨 남편이 이제 뭐 고 안재환 씨지만 안재환 씨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진실 씨 전에. 근데 안재환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진실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 이런 악성 소문이 계속 퍼졌고 네티즌들이 그런 악플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최진실 씨가 아주 정말 심각하게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저는 납니다. 이 증권가 정보지에 따르면 이제 30억 정도를 안재환 씨에게 최진실 씨가 꽂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사채를 놨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 압박에 뭐 안재환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제 정보들이 떠돌았던 것이죠. 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저는 모르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안재환 씨 사망했을 때 정선희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갔던 분이 바로 최진실 씨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잔인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안재환 씨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서 최진실 씨가 거의 충격을 받아서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저보고 이제 함께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 차를 타고서 이제 최진실 씨가 이 안재환 씨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최진실 씨가 병원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이제 제가 부축을 했는데 이 모습이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면서 마치 돈을 못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달려가다 넘어졌다 이런 이제 또 악성 노모에 또 시달리기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장례식장에서 넘어진 사람 보면서. 그러니까. 아휴. 어쨌든 두 사람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굉장히 절친 사이고 일명 최진실 사단이라고 하죠. 굉장히 친구 중에도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진실 씨 입장에서는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최진실 씨의 30억 사채 루머가 퍼지는데 얘는 언론도 한몫했다는 비난도 있었잖아요. 이때 정말 최진실 씨뿐 아니라 정말 온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최진실 씨의 모녀를 보면서 수군덕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최진실 씨의 어머니는 정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최진실 씨 역시 3억도 없는데 무슨 30억 원이냐라는 반응이었는데 이런 루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결국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지니까 정말 고통이 심해졌을 것 같아요. 네. 결국 허위 사실 유포자는 처벌을 받았나요? 그 허위 사실 유포의 애초의 근원지는 사실 증권가 정보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최초 유포자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포자로 150명에게 그 지라시 정보를 재전송한 증권사 직원 백모 씨만 입건했었죠, 당시. 이렇게 죽음으로도 몰고 막 이러는데 피해가 많은데 이거 못 막아요? 법으로나 뭐로나? 이미 법으로 막혀 있죠. 법으로 막혀 있는데 그 허점을 뚫고 지금 유포되는 것이고 사실 대중이 소비할 때는 연예계를 좀 내막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겠죠. 결국 백모 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사실
뭐 이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감형을 좀 받아서 벌금 4천만 원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사실 이 일이 이 2심이 결과가 나온 때는 이미 그거는 최진실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뒤였습니다. 정말. 예. 네, 사실 톱스타 대중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대중의 관심을 통해서 또 톱스타로 성장도 하고 큰 사랑을 받지만 한편 또 그 관심이 독이 되어서 빗으로 꽂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에 그녀에게 우울증이 있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혼, 이혼, 그 다음에 또 재기할 수 없었던 상황,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압박들,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러면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잠을 이루질 못했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가 좀 굉장히 컸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졸피뎀 성분을 가진 수면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울증 환자가 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과다 복용을 하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라고 부작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사망 당시에는 이렇게 국과수에 부검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검 결과로는 최진실 씨 체 내에서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전제, 또 알코올이 약간 검출이 되긴 했지만 뭐 약물 오남용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락되는가 싶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최진실 씨의 자살 원인과 관련해서 수면 유도제의 논란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겪고 있던 중에 잠을 못 이뤘으니까 이제 수면 유도제를 의존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오남용인 거죠. 왜냐하면 처음엔 한 알로 가능했던 게 나중에 잠이 안 들면 두 알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문의가 예를 들면 한 알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두세 알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방어가 안 되는 바람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떨어지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그 자살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멀쩡한 사람도 술 먹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평소에 없던 말들을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직장 상사의 멱살 잡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게 생각의 단계가 좀 짧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자살을 충동을 느낀다 하더라도 아이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약물들 같은 졸피뎀 같은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의 단계를 어느 정도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어떤 문턱을 굉장히 낮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충동이 있을 때 그걸 억제하는 기작을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졸피뎀을 위험한 약물로 지금 이제 분류하고 있죠, 이제 의학계에서는. 고 최진실 씨의 마지막 그 매니저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에 좀 힘을 실는 그런 사례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최진실 씨가 잠들기 전까지 자기가 한 행동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약 기운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어요. 이 증언을 했던 매니저 역시 3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겼죠. 그럼 그 매니저는 대체 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뭐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그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최진실 씨를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발견됐을 당시 이제 숙박업소에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자살에 이르렀는데 이 그 가방 속에서 이제 다량의 이런 그 우울증 약과 그다음에 또 이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발견이 되었다는 게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무섭죠. 어쨌든 치매를 하지 못해서 처방을 받을 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의사와 진료 상담을 통해서 사실 병을 고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작용을 알아서 수면 유도제를 끊고 이제 안 먹게 됐는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수면 유도제를 먹었을 때는 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당시 깜짝 놀랐었던 게
싸이월드를 통해서 이제 뭐 소식을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그냥 다시 그 싸이월드에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는 비공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공개에 들어가 봤더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이제 셀프 사진들, 소주를 마시면서 셀프 사진들을 찍은 것과 어떤 나의 그 좀 뭐 심각한 내 어떤 그 이야기들이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그 부작용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바로 안 먹었어요. 이게 또 술과 결합하면 또 더. 세 가지가 같이 가면 그래요. 우울증, 술, 네. 수면유도제.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술을 먹은 기억도 없고 그런 글을 올리는 것도 기억이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최진실 씨가 경험을 안타까운 게 그래서 귀가해서 엄마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언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지금 얘기했듯이 본인이 어떤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그랬다. 그래서 굉장히 더 안타까운 그러니까 한 탑스타가 해준 얘기인데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불안 증세가 있어서 라디오를 했대요. 매일 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모여서 다 같이 막 술 먹고 너무 기분 좋아. 와! 싹 돌았으면 갑자기 죽고 싶대요. 어머. 네. 그래서 뭐 술도 좀 끊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와. 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진실 씨가 떠난 뒤 유독 컸던 그녀의 빈자리 때문일까요? 최진실 씨의 죽음은 또 다른 참극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또 다른 사건은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후 1년 6개월 만에 일어났죠, 김효승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2010년 3월의 일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누나 최진실 씨를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아픔을 갖고 있었던 동생 최진영 씨가 누나와 같은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게요. 뭐 누나를 정말 사랑했던 누나를 떠나보낸 슬픔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하지만 그 남겨진 조카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다시 복귀하려고 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누나의 마지막 바람이었죠. 조카들 때문에 뭐 마음을 다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그렇게 마음을 다 잡으면 다 잡을수록 또 누나에 대한 또 상실감, 그리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최진영 씨 입장에서는 많은 슬픔이 있었을 테고 그것이 장기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최진영 씨의 이런 또 선택을 왜 막지 못했냐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이렇게 우리들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최진영, 최진실 남매는 어려서부터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나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카들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를 본인이 떠안으면서 너무나 최진실 씨하고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심각한 압박을 받았던 게 분명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최진영 씨가 굉장히 누나 사망 이후에 힘들어했고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 최진영 씨 그 자살 소식도 더 큰 충격으로 왔는데 이 자살 바로 전날 또 최진영 씨가 매니저하고 그 힘든 심경을 좀 토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말에 만나서 뭐 앞으로 복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복귀가 되지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또 최진영 씨가 자살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앞서간 누나 최진실 씨의 죽음과 좀 닮아 있었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자살 방법이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누나를 떠나 보낸 이후에 굉장히 심적으로 그 안 좋은 시기를 보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진영 씨 역시 이제 좀 이 그 수면 유도제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진짜 혼자 이겨내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히 짐작을 해보자면.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 당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망 전에 최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아주 극도로 꺼렸다고 하고 최진실 씨 권유로 시작했던 대학 공부까지 정지를 한 상태였다고 해요. 아마도 그 시간이 좀 홀로 자신과 처절하게 싸웠던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누나가 최진실 씨가 자살한 후에
저희 한양대 연극영화과 저희 후배로 그랬죠. 들어와서 뒤늦게. 다시 이제 같이 연극을 막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활동도 딱 접고 뭐 이제 앨범을 준비한다고 다시 이제 연예계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했을 때 나머지 활동들을 다 접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치열한 그런 시간으로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서 한 장 없이 그렇게 홀로 목을 맨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망 전까지 활동 재개에 대한 어떤 계획들, 꿈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바로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연극 홍보용으로 배우 조민기 씨가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결국 영정사진이 되고 맙니다. 저희도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최진영 씨의 죽음도 그렇고 남매의 죽음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흔히들 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둘이나 그것도 그러니까. 국민남매 이전에 이 분의 정말 아들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문 열고 엄마 아빠하고 저녁 되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꾹꾹 누르면서 이제 그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똘똘 뭉쳐서 그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옛날에 어렸던 시절이 오히려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마 이 남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김대우 기자님도 많은 것을 이제 두 남매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참 저도 희한하게 두 남매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요. 그래서 뭐 최진실 씨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뒤늦게 봤는데 이제 소주 한 잔 저한테 건네면서 석천 동생하고 좀 일찍 알아서 친해졌다면 참 좋았겠다. 많이 힘들었지라고는 말이 아직도 저는 좀 생생하고요. 한여름밤의 꿈을 이제 최진영 씨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서 최진영 씨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지도 잘 제가 느끼게 됐었는데 뭐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 전에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희 가게에 와서 제가 있으면 밥을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최진실 씨 돌아가신 후에 가끔 식사를 일부러라도 밖에서 이제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 태국 음식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형 오면 제가 준비해 놓겠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 와서 조용히 먹고 그리고 간 게 이제 형의 마지막 모습인데 글쎄요 뭐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준 것에 대한 서운함도 많이 있고 누나에 대한 그림도 많이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껏 얘기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떠내보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후회가 좀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진영 씨는 누나보다 먼저 이제 어머니한테 큰 힘이 되고 싶은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홍석천 씨가 그 최진실 남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 훅 박혀서 눈물도 흘리진 그러는데 사실 그 엄마 정옥수 씨가 며칠 전에 또 마침 얼마 전에 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이제 많이 추스렸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 환희하고 준이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 마치 어렸을 때 최진영을 키우던 그 시절 같은 게 30년을 건너뛴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두 손자 손녀가 없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정말 과거에 더 힘들 때도 최진실 진영 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듯이 손자 손녀를 잘 자기가 책임받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남매 비극에 이어서 또 다른 참극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2013년 새해가 시작된 지 채 일주일이 안 돼 발생한 최진실 씨의 전 남편 조성민 씨의 자살입니다. 네, 최진실 씨와 이혼 후에 재혼 소식이 들리면서 순조롭게 새 인생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던 터라 갑자기 날아온 비보는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성민 씨의 자살은 또 굉장히 돌발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심 씨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재혼녀 심 씨와는 이미 결별한 상태로 알려졌고 만나던 뭐 새로운 여성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이 이별을 고한 날에 조성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야구 선수로 살았죠. 결국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혼을 거치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뭐 외식업체 야구 관련 사업을 했는데 연달아서 다 실패를 하게 됐죠. 저랑은 사실 오래된 관계여서 간혹 이렇게 사무실에 가보면 아는 형님의 사무실에서 조금 한켠에서 책상 하나를 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짠한 뭐 이런 게 좀 있었고 제가 보는 조성민 씨는 굉장히 좀 약한 사람이었고 또 남들과 만나는 거를 좀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과 같이 좀 소통을 하고 또 본인이 좀 힘들 때 같이 좀 술 한 잔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전화 걸 사람이 막상 이렇게 없고 그냥 혼자 뭐 맞아요. 새벽에 뭐 순댓국집에서 소주 마신다든지 뭐 이런 일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마도 더 외롭고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제가 이제 저 야구 선수들 친한 이제 그 선배들한테 그 친한 그 형님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조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본에 갈 때 그 길을 본인이 선택할 거란 생각을 미리 못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한국에 전화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결국 일본 그러니까 어떤 야구 선수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게 되면은 정착을 하면 잘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가끔 보면은 조기 귀국하고 이런 선수들 보잖아요. 근데 조성민 선수는 뭐 실력으로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였지만은 또 해외 진출이라는 건 그 당시에 또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건 체계적인 관리 받지 못하면서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달고 달았다라는 표현을 저는 한번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렇게 된 결과에도 연기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스포츠 스타로서 진짜 최정상까지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끝이 너무 비극으로 치닫지 않았나 되게 안타깝네요. 비록 곁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아빠라서 더 깊을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속 깊은 환희와 준희 역시 온전히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정말 노력하고 열정적인 삶을 산 최진실 씨가 떠난 뒤에도 또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게 최진실법인데요. 어떻게 최진실법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이제 그 사망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친권, 이 친권 자동 부활제를 통해 가지고 조성민 씨에게 살아있는 생부인 조성민 씨에게 넘어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환희준이의 친권을 되찾기 위한 그 최진실 씨 모친의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최진실법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실현이 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이미 조성민 선수가 환희준이의 친권을 포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친권과 양육권을 다 포기했었는데 법상으로는 어쨌든 그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갔던 그 우선권을 갖고 있던 부모가 사망하게 되니까 남아있는 생부에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뭐 자동적으로 부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뭐 조성민 씨가 그 당시에 재혼도 한 상태고 일단 5년 동안 또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그럼 아무리 친권이 자동으로 이렇게 부활을 한다 해도 조성민 씨 스스로가 친권을 포기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제 그 친권과 이제 양육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 대중의 생각은 한쪽에 치우쳐 있었죠. 과연 이제 그 최진실 씨가 남긴 재산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렇다면 이제 친권을 가진 이제 조성민 씨에게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 조성민 씨가 친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조금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환희하고 준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친권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을 맡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재산에 관한 부분은 오로지 이제 아버지로서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부분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엄마 정옥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제 남은 손자 손녀와 관련된 어떤 재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 최진실 씨가 남겨놓은 계좌에서 돈을 생활비를 꺼내 쓸래도 아버지인 조성민 씨의 허락을 받아야 돈을 뺐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언론에다도 그랬고 본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진실 씨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친권을 갖게 된 조성민 선수가 그들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금을 인출해서 예를 들어 그 아이들 양육비로 쓰려고 한다 하더라도 조성민 씨의 어쨌든 인감이라든지 여러 서류가 있지 않으면은 힘들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디에 쓰일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쨌든 상처가 있는 그런 조성민 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좀 선뜻 용납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당시 뭐 어머니 측과 좀 팽팽했었죠. 이제 그 내용 보면은 조성민 선수의 입장은 이랬어요. 사실 이혼 당시 나는 친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최진실 씨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이양한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결국 애초에 나는 친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최진실 씨 측은 이제 조성민 씨가 이혼 당시에 작성한 그 친권 포기각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조성민 씨는 이제 그 최진실 씨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일 뿐이다. 이렇게 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조성민 씨가 재산을 노린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몰렸었는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권 자동 부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상황이. 그럼 아빠가 추스려야 되는 게 사실은 인지상정상 맞거든요. 그리고 재산 나 필요 없다. 내 자식들을 내가 추스려야겠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외삼촌이 해도 그래도 못된 아버지가 낫지 않냐라는 약간 역설적인 표현까지 나오면서 옹호하는 입장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게 뭐 여성단체들이 뭐 서명을 하고 또 규탄 성명서를 내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 이건 남녀가 뭐 대립할 사안은 아닌 것이 성별을 바꿔놓고 반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런 여론들 때문에 결국은 최진실 씨가 사망 후 2달 만에 조성민 씨는 친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그냥 환희 준이 아버지로서만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최진실 씨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논쟁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 조성민 씨를 향한 시선은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 최진실 씨가 남긴 유산 때문에 친권을 주장한 것 아니었냐며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건데 조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주장은 이랬죠. 아빠로서 왜 자식을 직접 키우고 싶지 않겠냐. 당연히 그런 부성애적인 측면을 또 주장을 했었고 또 최진실 씨가 남긴 그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제3자나 뭐 변호사, 뭐 은행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다. 유산에 대해서 단 1원도 욕심을 내거나 탐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최진실 씨 어머니 역시 이제 조성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좀 걷어달라면서 또 여론에게 당부도 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최진실 씨 자녀를 둘러싼 그 친권 공방은 결국에는 2013년 7월 1일에 친권 자동부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혼한 부부 중에 한쪽이 사망했을 때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가지고 친권자를 결정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큰 어떤 시사점을 던져준 그런 논란이었죠. 네, 최진실법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민법을 공부하고 남녀를 떠나 친권에 대한 부모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현재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는 딸을 쏙 빼닮은 환희준이 남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또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최진실 씨의 큰아들인 환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국제중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졌었죠. 굉장히 모범생으로 또 훈훈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공부까지 굉장히 잘하면서 최진실 씨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 또 온 국민에게까지 기특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듣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에게 어떤 국민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희 군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고 있고 또 기대도 하고 격려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도 굉장히 기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딸 준이 양도 정말 폭풍 성장했습니다. 이제 커가면서 이제 정말 아빠도 좀 쏙 빼닮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아기였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중학생이 됐다고 해요. 이제 준이 양의 좀 미소 이런 게 또 최진실 씨와 또 쏙 빼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제 최진실 씨가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뭐 남긴 두 자녀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잘 지금 정말 밝게 성장하고 있고 그 둘째 준이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가 쪽에도 굉장히 역시 그 성격상 그래서 뭐 조성민 씨 누나죠. 누나의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방에서 초등학교를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왔지만 그렇게 양가를 오가면서 아주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둘째 딸이 준이, 환희가 나와서 꿈이 연예인이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한 걸 봤어요. 보면서 진짜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진짜 숨길 수 없구나, 어디 안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되게 밝은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네, 엄마, 삼촌, 그리고 아빠의 애달픈 사랑 때문일까요? 일련의 시련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란 남매를 보면 할머니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상처를 감싸고 응원해 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시련은 없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가족에게 이제 밝은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드라마, 영화를 통해 온 국민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한 고 최진실 씨. 이제 우리가 그녀가 남기고 간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